오늘은 지금 막 이별한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이제 막 이별로 힘든 너에게 보내는 글이야. 이제 막 퇴근하고 술 한잔 준비하면서 이야기해줄게. 오늘 헤어진 기분이 어때? 속이 후련해? 아니면 벌써 막 후회랑 미련이 들어? 아니면 복수하고 싶고 죽도록 미워? 아니면 너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무서워? 혼자가 될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길까봐? 오만 가지 기분이 다 들지 않아? 낮에는 또 잠깐 괜찮았다가 밤이 되니까 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고,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샤워하다가 눈을 감아도 온통 세상이 그 사람과 나의 이별로 가득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먹는 것도 힘들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다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믿기도 하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만 해줘. 너가 아까워. 그런 새끼는 빨리 잊어야 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빨리 잊어버려. 나라고 뭐 안 잊고 싶냐고. 세월이 약이라지만 당장 지금 세월이 가지 않잖아. 이걸 하나씩 곱씹어가며 그와의 추억도, 그리고 그지 같은 추억도, 이별도 다 내가 삼켜야 하는데 도저히 삼켜지지가 않는데 말이야. 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져. 카톡에 혹시 프사가 상매가 바뀌었는지 껐다 켰다, 인스타에 뭐 별다른 게 없는지 스토리가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 눌러서 보고 싶은데 다른 아이디를 파야 하는 건지 뒤적이고 있어. 혹시 벌써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벌써 나를 잊은 건지. 개자식, 얼마나 잘 사는 내가 두고 볼 거야. 차단도 누르고 삭제도 하고,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전화번호. 며칠 뒤에 다시 추가하고 호시탐탐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찾아보는 내가 스토커인가 미친년 같기도 하고, 쿨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한 내 모습도 참 역같기도 하고.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술을 안 먹으면 마음이 또 위로가 안 돼. 매일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모르겠어. 포텐 터지면 눈물 콧물 침까지 다 범벅이 돼서 그렇게 울다가 아침에 눈 뜨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 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거의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 비참해.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별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있고 콱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괴로워. 근데 너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이별은 했지만 다시는 안 만나줄 거지만 그 사람이 널 잡으면 좋겠어? 너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아니면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이 널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 후회한다고? 너를 빨리 잊을까봐 두렵고 다른 사람이 바로 생길까봐 두려워? 그래서 빨리 다시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 너는 잘 살고 있다고 아주 행복한 너의 모습으로 카톡 프로필도 바꾸고 인스타도 도배해 놓으면 당장의 마음 한구석에 해소된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부터 이별을 가장 지혜롭게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사람이 헤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게 감감무소식이야.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지. 사람은 궁금할 때 그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집착하는 게 있어. 물론 궁금하다는 뜻은 그 사람 마음에 아주 어느 정도의 마음은 남아있어야만 가능한데, 이별을 한 연인 중에 아무리 그지같이 헤어졌어도 연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마음은 남아있어. 과연 그 사람이 날 궁금해할까? 100% 보장해. 너가 가만히 있으면 궁금해해. 자극적인 SNS 플레이랑 카톡 상매 차단 숨김 이런 거 모두 하지마. 내 말 듣고 아무것도 하지마. 만약 너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다시 재회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연인들은 헤어질 때 그 헤어지는 갈등 요소가 극에 달해서 결국 헤어지게 돼. 바로 너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우리 이걸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야.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대화로 풀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별을 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희생으로 그 문제를 안고 가야지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갈등을 느끼면 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갈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망각을 해. 그래서 또 만나고 다시 그 갈등이 생기면 이별하고 의미 없는 반복되는 만남을 해. 이별을 했을 때 당신은 그 갈등이 거의 최고조일 때 이별하는데, 당장 어제 이별해놓고 오늘 잡겠다고 재회를 원하면 과연 상대방이 순순히 괜찮다고 할까? 그 마음부터가 이기적인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상대방도 이별 당시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나의 잘못은 없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돼. 그때쯤 상대방이 궁금해져. 뭐하고 지내는지. 그때 가서 상대방을 염탐했는데 너무 과하게 잘 지내고 있다든지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나를 못 잊고 계속 슬픔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상태가 친구든 SNS든 전달되는 건 다 좋지 않아. 이때 그냥 잔잔하게 살아가는 모습, 상대방을 궁금하게 하는 게 중요해. 만약 다시 재회하고 싶다면 말이야.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주변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소개팅해주면 그걸 굳이 마다하지 마. 꼭 반드시 소개팅 나가서 그 사람과 사귀어야 하고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혹시 몰라 그 인연이 진짜 인연일 수도 아니면 친구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재회하고 싶다면 재회했을 때 모습 아니면 다시 우연히 만났을 때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싶어? 지금보다 훨씬 페인이 된 모습이야?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멋있어진 너의 성공한 모습이야? 매일 술을 먹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다시 당장 우연히 만났을 때 너의 모습을 생각해봐. 너무 페인 같은 너의 모습 보여주고 싶어? 비참하지 않아? 돈은 이때 쓰는 거야. 너가 하기 힘들다면 억지로라도 돈으로 PT를 끊던 필라테스든 요가든 수영이든 저녁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좋으니까 둘 다 해. 술만 퍼먹지 말고 살란 이야기야. 너가 너의 모습을 바꿀 수 없다면 돈으로 너의 모습을 바꿔서 억지로 그 자리에 매일 앉혀놔. 혼자 있으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몸을 쓰는 일이라던가 대리를 뛰던 쿠팡을 가던 운동을 하던 몸을 함께 움직여줘야 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사람과 사람 연인 관계는 이 두 가지로 관계가 유지돼. 바로 신뢰와 프레임으로 관계가 유지돼. 쉽게 말하면 신뢰란 그야말로 믿음, 안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프레임이란 그 사람이 이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끌림이야. 예를 들어 소개팅에 나갔는데 직업도 사람의 성격도 인품도 다 좋은데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면 신뢰도는 있지만 프레임은 없는 거고, 반대로 이성적으로 정말 끌리는 상대지만 말하는 인품이나 주변에 이성 친구도 많을 것 같고 직업도 딱히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모로 불안정해 보인다면 프레임은 높지만 신뢰도가 낮은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헤어졌을 때 요소가 너의 문제가 뭐였는지 잘 생각해야 해.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다면 또는 너가 헤어지자고 했다면 그 문제가 신뢰야 프레임이야? 다시 재회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충족시켜야지만 다시 재회가 가능해. 상대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게 프레임 즉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너가 살이 너무 쪄서 더 이상 남자로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항상 직업도 없이 불안정한 백수 생활을 하는 너한테서 신뢰가 깨진 건지 알아야 해. 다짜고짜 갈등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올라 그래서 헤어졌는데 다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트레스가 조금 감소되었다고 만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재회를 해도 헤어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전력적으로 머리를 움직여야지 당장 슬프다고 술 퍼먹고 취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안 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럼 혹시 나를 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이 생길까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너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가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반갑게 너를 옳다구나, 너가 슬프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할까? 오히려 상대를 더 질리게 할 수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짜장면 칼로리가 너무 높으니까 감히 쉽게 먹지를 못해. 그럼 우리가 과연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짜장면은 맛있고 좋아하지만 먹었을 때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야. 너를 다시 만나게 되면 사랑은 하고 있으나 또 똑같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너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 짜장면은 맛있지만 다이어트에 좋은 곤약으로 만들어졌고 설탕이 아닌 알룰로스로 대체해서 만들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준다면 상대가 안 먹을까? 오히려 너무 반갑지 않을까? 이처럼 모든 사람은 이별에 있어 스트레스가 되었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그게 신뢰의 문제인지 프레임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시 재회를 할 수 있어. 비단 이렇게 문제를 이성적으로 다가가야지만 재회가 아닌 다음 이성을 만났을 때 관계 유지에 있어 훨씬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계속해서 내가 가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상대에게 충분한 신뢰와 프레임 유지가 가능하니 관계에 있어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지. 이건 연인 관계나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해. 아무리 부부라 해도 신뢰면에서는 훌륭하나 더 이상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다면 사실 상대방에게는 괴로운 거라. 나를 위해 상대를 위해 부부고 결혼했다고 하여도 너무 드러내놓고 생리 현상을 공유한다거나 부부로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넘어가 버리면 프레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럼에도 사랑해달라고 외친다면 어쩌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닐까 해. 부부라 하여도 외박이 잦은데 우린 결혼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주냐? 라고 한다면 신뢰도를 깨는 이기적인 행동이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신뢰와 프레임을 동시에 유지하는 게 행복한 관계가 유지돼. 지금 이별을 했지만 어쩌면 성숙하지 않은 과거의 내 모습에게 그리고 지금의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 목적이 재회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든 감정적으로 죽도록 매일 힘들겠지만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거를 단기간 안에 고친다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시간과 돈을 써서 너의 마인드부터 모든 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뜯어 고쳐봐. 달라진 너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놀랄 거야. 그리고 넌 충분히 할 수 있고 상대가 널 궁금하게 해. 굳이 너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비참한지 전혀 보여줄 필요 없어. 내가 이런 사람 놓쳤나 후회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멋있고 성공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 너뿐이란 걸. 나란 걸 잊지 말어. 말해주고 싶었어. 연애가 서툴러 힘들고 독하지 못해 매일 울었던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너에게 힘내. 다 괜찮을 거야.